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 많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14도, 경주 7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3도 분포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상에는 내일 낮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지역 고교생의 40%가량이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고교생 아침밥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남녀 고등학교 등굣길입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들과 친구들이 쌀로 만든 떡케이크와 바나나 우유를 건넵니다. 맛있게 먹어. 고마워. 아침밥을 먹고 온 친구도 있지만 빈속으로 등교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야자 늦게 마치니까 밥 먹을 시간 대신에 더 자고 싶어서. 아침밥을 못 먹으니까 매점에서 햄버거 같은 걸 사 먹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지난달 포항 YWCA가 포항고와 포항여고, 동성고 학생 1,2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39%가 일주일에 여러 번 아침을 거르거나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햄버거와 피자 등 인스턴트 식품을 매일 먹는다고 답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침을 거르면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폭식이나 잦은 간식 섭취는 집중력과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우리 먹거리를 적응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 YWCA와 포스코 1% 나눔재단은 포항시 교육청 등 여러 기관들과 힘을 모아 올 한 해 동안 포항 지역 21개 고등학교를 돌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호남 7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5명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 분권과 영호남 상생발전 방안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입법과 재정 등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담았습니다. 또 전주, 김천, 영덕 간 동서-횡단 철도와 대구, 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 등 SOC 사업 8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당초 대선 후보 5명을 한자리에 초청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국민의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만 도당 비대위원장 겸 지역위원장은 또 여야를 넘어 포항시와 시의회와 협력하고 지방 분권에 앞장서며 지역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어제 경북도청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대선 경북 공약으로 충청 호남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원전 추가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대구 경북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보수 텃받침을 다시 한번 입증했지만 이른바 몰표 현상은 사라져 지역 민심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47.5%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1년 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가 77.7% 득표율을 올렸던 지역임을 감안하면 보수 표심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17.6%를 득표했고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서도 25%를 득표하며 2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 경북에서 정치적 입지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하자 국내 철강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과세율을 재인상하자
국제무역기구 제소와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업별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은 현대제철 13.84%, 넥스틸 24.92%로 당초 예비 판정보다 높아졌습니다. 후배 성폭행과 관련해 학교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포스텍 대학원생 24살 A모 씨가 그제 오전 7시쯤 포항시 효자동 원룸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사귀던 여학생 후배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해 자체 진상조사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포항의 한 대학 교수가 수업 도중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주 대학 1학년생을 상대로 한 성교육 강의에서 여성을 남성의 도구로 표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총학생회가 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해당 교수는 학교 인터넷망에 사과문을 냈으며 대학은 다음 학기부터 논란이 된 교수를 해당 강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대학교가 포항시 청년창업 지원 대상 사업자로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1인당 1,000만 원가량의 창업 비용도 지원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포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포항시 호미곶 앞바다에서 길이 4.22m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작살 등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고 혼액된 밍크고래는 구룡포수협 호미곶 위판장을 통해 3,707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